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3월 1주차 하이라이트 이슈도 준비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3월에는 이제 신학기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슈될 만했던 거는 3월 첫 주에 그 딥러닝이라는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좀 한 번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지금 딥러닝을 검색하면은 제가 제일 상단에 노출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하는 3월이었습니다. 머신러닝은 역시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자, 그럼 바로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져온 이야기도 역시 세 개고요. 첫 번째로는 ECB의 경제 성장률 전망 하락입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들이 나올 때 어떤 멘트랑 같이 나오고 우리들 거기서 뭘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의 은행 결제망 개방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폐쇄되어 있다가 개방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었고 지금도 뭔가 핀테크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개방된다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게 은행 산업과 결제 산업, 카드 산업에 엄청난 여파를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예전에도 다뤘던 데이터 산업 관련된 이야기들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가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꼭 다뤄봐야겠다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꿀벌 해충이 플라스틱을 처리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저게 뭐지? 갑자기 가십거리인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환경 관련된 얘기는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꿈쫓는 얘기인가라고 생각하실까봐 한 얘기지만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결국에는 비즈니스랑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 환경을 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국가에서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체크가 되는 게 좋습니다. 우리들의 미래에도 좋겠죠.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22 경제 성장률 전망 하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22는 유럽 중앙 은행의 발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22의 B가 뱅크고 C가 센트럴이고 E가 유럽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 은행의 결국에는 유로존,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마이너스래. 경제 성장률이 1.1% 정도로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낮춰서 잡은 형태고요. 지표상으로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뉴스들이 어떻게 전개가 된 거냐면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 뭐죠? 국가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경기 부양책을 막 펴요. 유럽도 역시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중앙은행도 당연히 돈을 계속해서 푸는 정책은 어느 정도는 안 하려고 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많이 다루지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거품이 끼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미리 대출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라는 시장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 하반기 올 상반기 예상됐던 금리 인상을 미루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왔고 즉 뭐예요? 지금 당장 대출이나 투자 산업이 너무 옥죄어지면 안 되겠다.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 부양책도 더 펼 것이다라고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누가? ECB 유럽 중앙은행이. 그러면 보통은 투자 시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돈을 더 푼다는 거니까. 적어도 옥죄진 않는다는 거니까 좋아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왜 그랬냐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할 거야. 그리고 금리 인상은 좀 미룰 거야라는 게 그 이면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경기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한 번에 옥죄다가는 이게 지금 옥죄고 나서도 발전할 게 아니야. 이거 지금 좀 위험해. 위험할 수 있어라는 게 이면에 있는 거잖아요. 바탕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 시장은 어느 정도 냉정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이면에 있는 배경을 해석해서 잠깐만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금리 인상 미룬다는데 유럽까지 금리 인상을 미루는 상황이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좀 경기가 부진해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투자 시장이
내려앉는 효과가 발생했고, 그리고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우리나라 돈은 미국 돈에 비해서는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세계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원달러 지표를 보면 돼요. 그러면 달러가 더 비싸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1150원 이렇게 오르죠. 1130원, 1100원 이런 식으로 오르죠. 그래서 많은 지표들이 이렇게 연계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뉴스였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전 세계가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까지 알아보는, 그래서 쭉쭉쭉 연결되는 이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도 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뉴스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은행 결제망 개방 계획이에요. 요거는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 그리고 핀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갖고 왔고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밀어준다라는 것은 큰 핵심입니다. 자, 우선은 개방이라는 뜻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는 폐쇄되어 있었다는 뜻인데 우리가 느끼기에 이게 폐쇄라고 느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일반은. 자, 그러면 이게 현재 원래는 어땠는지 알아볼게요. 자, 은행이라는 곳이 존재를 합니다. 은행이라는 곳이. 자, 은행은 뭘 해주는 곳이죠? 우리가 돈을 맡아주고 계좌라는 걸 개설해줘요. 그리고 내가 돈을 꺼내든가 아니면은 이 돈을 어디로 이체해줘라고 하면 그 내 돈을 이체해줍니다. 나 대신에. 내가 그걸 현금을 꺼내가지고 누구한테 쥐어주는 게 아니라 은행한테 자, 이체해주세요 하면은 은행이 직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 계좌에 있는 돈을 나인 거 확인하고 보내주죠. 이 모든 관리 작업을 해주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제 회사라는 게 생겨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죠. 카드. 자, 이 카드는 실제로 내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계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연결해 놓은 은행의 계좌에서 돈을 나중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가져가기 전에 내가 어디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거기에 먼저 카드 회사가 돈을 주고 나중에 내 계좌에서 돈을 가져오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만 결국에는 은행이라는 회사와 은행이라는 기업과 이 결제 회사가 미리미리 전부 계약 다 해가지고 내가 이 카드로 나인 게 증명이 됐으면 내가 2번 증명할 필요 없이 은행으로부터 내 카드 회사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거를 다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이미 계약이 사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아무나 함부로 못해요. 왜냐면 돈이 내 인증을 그냥 쉽게 한 번만 해놓으면 돈이 막 흐르게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든지 막무가내로 덤빌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폐쇄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은행이랑 계약하는 것도 자, A라는 은행이라는 계좌가 있으면 B라는 곳에 B은행에 제가 계좌가 따로 있을 때 제가 B은행에서 A 계좌에 있는 돈 마음대로 이렇게 빼놔주세요. 심지어 내 거더라도 할 수 있나요? 그 어플 들어가서 B은행 어플 들어가서 A은행에 있는 돈 이체하는 거 제가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서로 분리돼 있죠. A은행, B은행 전부 다. 왜냐면 그 둘의 전사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서로가 폐쇄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이제 물론 더 복잡한 뒷 배경이 있지만 자, 여기서 오픈 뱅킹, 즉 은행 결제망을 개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중간에 하나를 만듭니다. 오픈 뱅킹, 즉 이 거대한 오픈 뱅킹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픈 뱅킹이라는 거대한 가상의 어떤 은행을 만든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A은행, B은행, C은행, 뭐 H은행 이런 것들을 다 이 오픈 뱅킹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오픈 뱅킹이라는 어플 또는 서비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어플이라는 데 접속을 하면 A은행, B은행 가릴 거 없이 A은행 계좌에서 B은행으로 이체할 수도 있고 A은행 계좌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곳에다가 이체할 수가 있어요. A은행이라는 어플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에 연결된 모든 은행의 계좌 이체나 이런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겉보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이렇게 되지만 겉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어떤 오픈뱅킹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는 요 서비스에 접속을 할 수만 있게 되면 그동안은 각 은행이 모두 폐쇄돼서 관리하던 전산 서비스를 우리는 쉽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왜 핀테크 사업에 중요하냐면
자, 지금까지는 이 결제회사, 카드회사나 그리고 뭐 핀테크 회사 같은 곳에서 개별 은행들이랑 다 계약을 해야 그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계좌를 연결해줘야 되니까. A은행의 계좌를 연결해줘야 A은행 계좌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오픈뱅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오픈뱅킹과 연결되는 소프트웨어 어플만 만들면 각 은행이랑 개별 계약할 필요 없이 이 오픈뱅킹과 연결된 A은행, B은행, C은행에서 어디서든 결제가 돼서 나가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냥 개발하면 됩니다. API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복잡하니까 아실 필요 없어요. 자, API를 이용해서 개발하면 그냥 이 오픈뱅킹에서 알아서 처리해서 연결된 은행들의 전산 서비스에서 이체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훨씬 수많은 대체 결제 서비스들이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몇몇 개만 알고 있는 그 결제 서비스들이 훨씬 개인 사업자들인지 개인 개발자들이 달려들어서 편하고 경쟁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원래는 은행 전산망을 다 이용해야 되잖아요. 이체나 이런 거 할 때. 근데 그 단순히 그냥 개발자는 남이 하고 망만 이용하는 건데 수수료가 너무 비쌌다. 10분의 1로 줄여라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수많은 대체 결제 서비스들이 훨씬 싼 수수료로 그리고 플러스 개발하기도 편하게 중간에 하나만 입력해서 사용하면 누구든지 개발하고 값싼 수수료로 결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세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만 알면 되겠죠? 기존 은행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리고 하나 더, 기존의 카드라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은 어떨까요? 힘들어지겠죠. 이게 산업의 판도 변화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난립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 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이 오픈뱅킹이라는 게 금융 핀테크 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자유도와 그리고 값싼 수수료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편리한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폐쇄되어 있던 은행을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됐던 게 아니라 이제는 한 군데 모아놓은 것 오픈뱅킹 서비스만 이용하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고 누구나 각 은행의 어플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렇게 요약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 그림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재밌는 판도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벌 해충 플라스틱 처리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미세먼지 여러분들 다 짜증나시죠? 힘들잖아요. 우리가 당장 느끼니까 힘들죠. 근데 이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플라스틱은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돼요. 자연환경에서는 분해가 안 됩니다. 잘.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은 그냥 조각난 그 플라스틱 채로 날아다니고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그냥 비닐 막 이렇게 먹고 플라스틱 조각내가지고 뭐 내장은 안 다치게 그냥 먹었다로 찔겨 계속. 그럼 건강할까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못 살잖아요. 그거 우리 내장 안에서 분해해서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살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될 뿐더러 이 플라스틱 자체에 있는 독성이 인체에 유해하겠죠. 그쵸? 그리고 당장 배는 차지만 말 그대로 분해는 못하고 그냥 플라스틱이 통으로 들어가서 배는 차지만 에너지는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죽겠죠. 지금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그 플라스틱이 분해가 안 되고 그냥 조각만 난 거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해양 환경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리고 그 뭐 동물이나 우리 지상에 있는 동물이나 이런데 흙에 섞이고 그 흙을 먹는 작은 동물들이나 뭐 정말 뭐 바다로 치면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어서 죽어요. 자, 그러면 생태계 가장 밑단에 있는 곳에서부터 악영향을 받아서 미생물이 죽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먹이사슬 위로 가면 조금 더 큰 생물은 그걸 먹는 조금 더 큰 생물은 먹이를 못 구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플라스틱은 자연환경에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뱃속에 들어갔을 때 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안 되기 때문에 조각만 난 거기 때문에 생태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세계 최초로 그 꿀벌 해충의 애벌레가
걔 장 속에서는 분해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분해를. 조각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드득 아드득 해서 조각만 내는 게 아니라 분해를 한다는 거죠. 자,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 짚고만 넘어갈게요. 꿀벌의 애벌레가 아니고요. 그 꿀벌 집 있죠. 벌집. 꿀벌의 해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벌집을 망가뜨리는 해충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계속해서 벌집을 먹는 해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꿀벌 입장에서는 해충인 거죠. 그래서 이거 꿀벌의 해충의 애벌레가 이 해충이 꿀벌의 집에다가 애벌레를 낳는데 그 애벌레가 꿀벌집을 막 먹는 거예요. 얘의 장에는 그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의 성분 일부를 분해하는 효소가 나온대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요 작은 애벌레한테 먹어라라고 시켜서 비즈니스가 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요 효소 자체를 분석을 해서 만약에 대량 생산이나 또는 플라스틱 분해에 쓰일 수 있는 어떤 효소의 인공 효소를 만들 수 있게 되면 플라스틱을 처리해 주는 것 자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분해를 해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환경 요인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적 위협이. 자, 그리고 제가 요 얘기를 왜 하냐? 자, 요런 것들은 보통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발견했다 그러면 요거를 대량 생산이든 뭐든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리려면 연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연구분들은 연구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연구자분들은 연구를 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근데 아무도 이런 거에 관심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 국가가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요런 거 한 번이라도 더 검색한다라는 그 행위가 조회수가 자꾸 올라가고 검색어 순위가 오르고 하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걸 중시 여기는구나라고 또 누군가가 알게 되고 각 부처가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 비용을 대주겠죠. 물론 국가는 환경을 알아서 신경 써야 된다? 그럼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잖아요. 국민이 관심 안 보이는데 국가가 관심을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갖는 행위가 정말 큰 일로 그게 작은 클릭 한 번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관심을 가지고 이런 하이라이트 이슈로도 있다라는 것이 중요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3월 1주차 이야기 다 다뤄봤고요.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